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의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핫스탁은 어펌홀딩스입니다. 아마존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후불 결제 쪽에서 애플이 들어오면서 어펌홀딩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았죠. 그런데 아마존과의 협력 소식에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같이 해오다가 계약이 만료됐었는데 다시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펌은 여하튼 모처럼 좀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예. 결국 아마존 페이에 이제 장착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러면서 일단 주가가 오늘 16%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핀테크 시장에서 어펌도 마찬가지, 그리고 블락 같은 스퀘어 같은 예전 그런 네. 회사들도 마찬가지, 페이팔도 마찬가지, 모두 마찬가지의 공통의 뭐랄까요? 적이 있습니다. 공통의 적은 거대 공룡이죠. 바로 그 애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좀 시장에서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투자 의견 자체를 보면 금년 들어서 어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 보면은요, 전부 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좀 빨간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빨간색이란 건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그렇죠. 미국에서는 양보 네. 운동이 약간 그리고 우리나라 색깔이 다르고요. 빨간색이면 안 좋은 느낌인데요. 빨간색은 전부 다 목표 주가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어떤 주가가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좀 아직 넘어서야 될 벽은 많다라고 일단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아마존은 또한 2.4% 올라가면서 어저께 잠깐 쉬었지만 최근 들어서 빅테크 중에 나름대로 꾸준하게 바닥에서 반등하는 건 아마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빅테크 중에서 올해 상당히 재미없었던 것이 하나가 바로 아마존. 물론 아마존도 올해 들어서 거의 한 50% 올라갔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오른 게 없거든요. 예. 상승 고점 대비 아직까지 멀은 상태. 아시다시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고점 바짝 다가서 있고 엔비디아는 넘어서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서는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데요. 아마존이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달리고 있겠고요. 참고로 웰스파고는 오늘 매수 견해에 159달러를 제시했는데요. 특히 웰스파고는 13개의 빅테크 그 인터넷 주식 13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새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13개 중에서 매수견이 있는 것은 한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탑픽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아마존이어야 됐고요. 또 다른 매수 종목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버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펌홀딩스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핫스탁은 유나이티드 렌탈스입니다. 경기민감주는 왜 오를까?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기술주가 조정을 받는 동안 경기민감주가 그 빈자리를 훌륭하게 채워주면서 지수의 낙폭을 좀 제한을 해줬습니다. 산업재, 에너지, 소재 이런 쪽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나이티드 렌탈스를 뽑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유나이티드 렌탈스 같은 거가 금년 3월, 2월, 3월까지 사상 최고가 수준 좋았죠. 계속 했던 거고. 그때 한번 소식 전해드린 것이 이것이 처음으로 이제 배당도 지급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때가 은행주에 대해서 소위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터지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을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다 같은 시기에 다 흘러내렸고요. 예. 그 시절 정확히 보면 3월 중순 4월부터 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게 많은 빅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엔비디아가 이제 있었고, 예, 그렇죠. 그 저 와중에 직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라는 걸 물론 작년에 발표했지만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그런 게 크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는데요. 너무 이제 한쪽에서 지나치다 보니 뭔가 다른 것이 좀 덜 오는 걸 있냐를 찾는 사람들이 보면 잘 나가다가 요즘 뭐가 이렇게 물론 실적이나 이런 게 약간 이슈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고 예.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주가 좀 반등하는 그러네요. 것들이 하나의 흐름. 그래서 결국은 키 맞추기로 이해하시면 저는 틀림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유나이티드 렌털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위 규모의 중장비 대여 업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장비 대여하면 뭐냐고
우리 도시에 사시고 그런 쪽에 건축 쪽에 대해서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이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는 건 그냥 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눈으로 직접 본 건데 저도 그런 것까지 하는지는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공사장에서 보면 산소 용접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소 이런 거 갖고 다니고 뭐 가스 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거기도 유나이트 렌탈 이거 딱 써 있습니다. 그 통 자체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유나이트 렌털 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공사장이나 아니면 요즘 뭐 그런 야외에서 공연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면적 전력도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 상황이 좋지만 해외는 전력 와야 되니까 전력차, 전기세 발생할 자도 있겠고요. 또 많은 분들 아마 간과하실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지만 또 조금 가면 화장실 같은 거가 야외 화장실 막 설치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얘네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것들 하는 것이 유나이트 렌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작년 4분기의 실적은 약간 기대에 의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기업 실적은 다시 또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14명 중에서 매수가 10명이나 갖고 있는 나름 견주하는 훌륭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가 좀 쉬어가는 동안 그 빈자리를 훌륭하게 채워주고 있는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 유나이티드 렌탈스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스탁 열어보도록 하죠. 세 번째 하스탁은 비자입니다. 독점권이 희석될까요? 글쎄요. 미국 의회에서 신용카드 결제 네트워크의 경쟁을 좀 촉진하는 그런 법안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동시에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과연 이 둘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쉽게서 결제 네트워크를 쓰기 위해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에서 한 것을 쓰는 사람들 자기네 거만 쓰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서 독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반발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경쟁 촉진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불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상원에 이제 상정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가맹점과 결제망 이런 것과의 독점 관계를 철폐하면서 뭔가 경쟁을 원활하게 하면서 어떤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도덕적으로는 다 맞죠. 좋은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원에 한번 제출했다가 잘 무산된 적이 있겠고요. 이런 비슷한 것들이 하원에도 다 이미 다 제출돼 있고 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부 증권 월가에서는 지금 이번에 확률이 20%도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죠. 이게 뭐 통과되면 뭔가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되겠죠. 회사 측에서는요. 없진 않겠죠.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좋은 일일지 모르겠으나 국가 경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사야 된다. 떨어졌다면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는 게 맞는데 문제는 저는 그것은 핵심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부터 뚜렷해진 카드 소비의 감소 내지는 성장세의 둔화 추세.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지금 출발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면 비자에서 매달 발표하는 스펜딩 모멘텀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여러분들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고 저도 다 인터넷에 보고 들어가서 하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했던 연간보다 약간 지금 둔화되는 추세. 물론 지난 4월 수치만 보면 5월 수치만 보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느낌이 좀 우하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터카드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널리스트가 의견은 바뀌었느냐? 의견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한 번도 빨간색이 나온 적이 없고 앞서랑 업펌이랑 완전히 반대죠. 전부 다 초록색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자에 대해서 뭐 핵심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얘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요즘 테슬라가 뭐 한 10거래일 연속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GM과 연관이 되는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는 저희가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9일 연속이었는데 오늘 10일 연속 올라가면서 뭐 좀 또 최고치를 올해 뭐 최고치는 당연하게 가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8, 9일 정도 됐는데요. 포드랑 테슬라가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드의 자동차가
테슬라에서 갖고 있는 슈퍼차지. 네. 이게 보면 북미 차징 시스템이라는 자기네 고유 기술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같이 쓰기로 한 거죠. 예. 같이 쓰기로 했지만 실제로 보면 슈퍼차지를 같이 하고 앞으로 이제 잘해보자는 얘기하면서 포드도 뭐 14, 15달러 급등한 거 한번 보셨을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GM이 갖고 가만히 있기는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GM이 오늘 또 발표했습니다. 자 끝나고 나서 예. GM도 테슬라랑 손잡는다. 그렇군요. 하면서 GM도 바로 슈퍼차지를 2024, 5년부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장착해서 만들고 아마 기존 GM 자동차도 아마 뭐 다른 어댑터를 통해서 내년부터 쓸 수 있는 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 또 비슷하겠죠. GM과 포드. 결국 GM, 포드도 결국은 테슬라의 그런 아성에 결국은 그 에코시스템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결국은 오늘 정장도 좋았지만 테슬라가 오늘 시간에서 3, 4% 또 올라가면서 많은 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240달러대를 지금 찍고 있고요. GM도 좀 추가 상승을 하고 오늘 떨어졌는데 오늘 GM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오늘 속보성이라서 전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정말 위력이 대단하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뻗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이버 보안 관련 섹터에 대한 관심 확대가 필요하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즘 뭐 AI의 천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 그래서 그렇죠. AI가 좋은 건 다 인정하는데 AI가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 어떠냐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AI의 뭐 자기네가 최고라 얘기하는 팔란티어가 이걸 정말 모든 사람한테 사겠다는 사람한테 다 팔아도 되냐 하는 정도가 많이 이슈가 있었고요. 네네. 예전에도 그런 뭐 영화나 뭐 미드 뭐 이렇게 유럽 드라마도 보면 나오겠지만 소위 그 컴퓨터 이런 거 시스템에 해킹해서 들어가서 나쁜 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중에 최고의 그런 것들이 많이 현실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드론 같은 경우로 해서 테러를 잡고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신 기억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론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것들을 중동이나 이런 데서 공격을 하더라도 그 하는 사람들은 지금 라스베가스에 비밀 비지에 있다고 이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기술 자체가 해킹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해킹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러 단계에 있는 거죠. 그것은 데이터 보안, 데이터 자체도 보안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로그인하는 거, 거기 들어가는 데에서도 수많은 안전장치가 있겠지만 그걸 뚫고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 같시겠고요. 예. 또 필터링을 해서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정보를 분석할 때 그걸 또 이상하게 나쁘게 조작할 수도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킹이라는 걸 방지하는 것들이 우리 쉽게 해서 우리가 보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단계는 수십 단계가 또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전문 지식을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 잘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내노라는 전문가들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분야에 대해서 많이 있죠. 그 하나하나 분야에 각자의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스닥 100에 속해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인데요. 문제는 저를 비롯해서 보통 분들은 그 정도까지 지식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런 분들을 예. 위해서는 ETF가 많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ETF가 그런 해킹 ETF조차도 지난 4월 말 이후 5월 이후에 뭐더라도 그 ETF 자체가 10%씩 올라갔거든요. 그래요? 10%씩. 예. 그래서 대표적인 걸 몇 개만 보여드리면 사이버란 CIBR도 있고요. 네.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핵 HACK, IHK, 버그라고 BUG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네. 천천히 여러분 보시면 되겠지만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그 와중에 운용 자산이 가장 큰 거는 사이버입니다. CIBR이고요. CIBR에 들어가는 주요 보유 종목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팔로알토 네트워크, 포티넷,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내노라는 보안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아주 전문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이런 것들 한번 천천히 보시는 것도 좋겠다 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CIBR 이 안에 있는 종목들 보니까 정말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들이 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전문 지식이 부족하시다면 이런 ETF 투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오늘도 함께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